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내가 PM으로 정말 적당한 사람인지 모르겠다, PM을 할 수 없는 성향인가 아니냐, 문제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글을 올리는 분들이 있었습니다. 일정이 정해져 있는데 고객이 끊임없이 추가 요구사항을 던진다든가, 결과가 나왔는데 상사가 마음에 안 든다, 질책을 하는 거예요. 근데 나는 너무 열심히 했고 팀원들은 전부 다 만족을 했다,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,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. 지금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이 상황들은 증상입니다. 증상은 어떤 원인 때문에 발현되는 게 증상이고 결과죠. 제가 최근에 읽었던 좋은 팀을 만드는 24가지 안티 패턴 답하기법이라는 책에서도 제1원칙으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우리가 증상에 집중해서는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증상보다는 원인 자체에 집중하라는 얘기를 1장에서 하고 있습니다. 그럼 저희는 증상을 보는 게 아니라 원인을 찾아서 해결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. 집안에서 쓰레기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. 이게 환기가 안 돼서 이런 냄새가 나는가? 문이 닫혀 있었다는 게 원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. 문을 열어요. 문을 열어도 냄새가 계속 나는 겁니다. 그래서 페브리즈를 뿌리면 낫지 않을까? 페브리즈를 뿌리죠. 이런 행동들은 표면적인 원인을 찾고 증상을 없애기 위한 데 노력을 집중하는 겁니다. 근데 PM은 항상 근원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시스템적인 솔루셔닝을 해내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. 집안에 냄새가 난다는 건 집 구석에 누군가가 버리지 않은 쓰레기가 썩어 들어가고 있어서 냄새가 나는 걸 수 있습니다. 그 쓰레기를 가져다 버리고 그 부분을 청소를 하고 페브리즈를 거기 집중적으로 뿌리고 환기를 하면은 그 다음에는 냄새가 안 날 수 있겠죠. 근데 집 구석에 있는 쓰레기를 그대로 둔 채로 환기를 하든 페브리즈를 뿌리든 냄새는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. 어떤 증상이 있었을 때는 표면적인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이 생긴 또 원인이 있을 거고 파고 들어가다 보면 결국 우리는 루트 코즈를 마주하게 될 겁니다. 아까 예에서도 보면요, 일정은 정해져 있는데 고객이 계속해서 뭔가 추가 요구사항들을 계속 던진다. 어떻게 해야 되냐? 이거는 그 상황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면 사실 답이 없는 거고요. 계약 자체가 일정이 유지됐는데 끊임없이 추가 사항이 나온다는 얘기는 모든 걸 너희들이 알아서 해줘 라고 하는 턴키 계약이 맺어졌을 확률이 높겠죠.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공수산정이나 리ኳ이어먼트에 대한 합의를 먼저 하고 계약을 맺었든지, 아니면은 약간 꿈 같은 얘기일 수도 있지만 고객과 애자일한 방식으로 인터랙션을 강화하면서 점진적으로 개발을 하는 거를 미리 얘기를 하든, 또는 예전에 SI를 할 때도 SI에서는 애자일 방식이 굉장히 힘들 거거든요. 그런 상황에서도 예전에 그 제 사수였던 과장님이 굉장히 잘했던 게 페이즈를 나누는 걸 굉장히 잘했습니다. 고객이 추가로 이거 해줘 했는데 대놓고 그거 우리 일정 안 돼서 못 해줘 하면은 고객도 열받겠죠. 왜냐면 자기들이 필요해서 해달라고 하고 그게 없으면 가치가 사라지는데 그걸 안 해준다 이러면은 서로 싸우자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? 그때 그 과장님이 했던 게 페이즈 1에서는 이 정도 스코핑을 하고 그 다음 페이즈에서 해주겠다 라는 커뮤니케이션을 굉장히 잘했습니다. 물론 고객이 진짜 쓰레기 같은 고객을 만나면 페이즈 2, 3 가면 추가로 돈 내야 되는 거 아니야? 페이즈 1 안에 다 해줘, 뭐 이런 고객이 가끔가다 있을 수 있습니다. 근데 이거를 차치하고서라도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그 증상이 발현된 것보다는 훨씬 이전 타이밍에서 뭔가를 해결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상사가 결과물을 마음에 안 들어하는 상황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, 팀원들이 만족하는 것도 중요하죠. 왜냐하면 지속 가능한 팀, 동기부여가 된 지속 가능한 팀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것도 칭찬받아 마땅한 일입니다. 근데 상사가 마음에 안 들었다는 얘기는 상사의 기대 수준을 못 맞췄다는 얘기고, 상사의 기대 수준은 보통 회사의 목표와 얼라인돼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. 근데 상사를 만족 못 시켰다는 얘기는 회사의 실제 목표를 만족 못 시켰다고 보는 게 맞겠죠. 근데 내가 팀원들이 만족했으니까 상사를 만족 못 시켜도 나한테 어쩌라고, 이런 태도면은 그거는 사실 PM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. 그러면 이게 결과가 나왔을 때 아무리 변명을 하면서 내가 열심히 했고 팀원들이 만족했다, 그 상황에서는 이미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. 근데 그 상황이 PM 할아버지가 와도 해결이 안 되는 그 상황을 놓고 내가 이 상황을 해결 못하면 PM으로 맞지 않냐,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. 그러면 상사와의 어떤 기대 수준 관리가 핵심인 거고, 분기 초에 OKR을 세팅하고 그 결과물의 어떤 키 매트릭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, 중간중간에 OKR 리뷰 세션을 통해서 현재도 우리한테 중요한 게 이게 맞는지, 결과물이 이게 나오면은 맞는지를 끊임없이 합의를 했다면 그런 일을
문제를 사전에 막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오늘 영상의 포인트는 증상이 발현됐을 때 증상을 바라보고 또는 그 증상의 표면적인 원인만을 바라보면 문제 해결이 굉장히 어렵고 자괴감에 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. 내가 지금 목에서 피를 토하고 있는데 피를 안 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? 뭐 목을 이렇게 쪼르고 있으면 되나? 이런 얘기가 의미가 없는 얘기라는 거죠. 내가 왜 피를 토하게 됐는지, 평소에 내 건강 생활 습관이 어떤지, 운동을 했는지, 지병이 있었는지 그런 걸 파악하는 게 훨씬 중요하고, 피시본 프레임워크나 아니면 뭐 5Y 같은 프레임워크가 있지 않습니까? 이런 걸 통해서 실제 문제가 뭔지 루트 코즈에 접근해가는 것들을 연습을 하시면 조금은 더 힘들지 않게 업무를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